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 2부는요. 2분과 함께할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사이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 점을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그 재보궐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과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세워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당선인이죠.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주요 부동산 정책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1년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시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를 하고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를 폐지를 할 예정이고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중공업지역을 축소를 해서 규제 완화까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를 통해서 무려 18만 5천 가구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겠다. 자, 물론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은 임기가 이번 서울시장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격화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추진 동력을 살려보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세훈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주 사이에 이 오세훈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먼저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대가 꿈틀대고 있죠. 어느 지역일까요? 첫 번째는 강남구의 압구정 1구역에서 5구역. 그리고 강남구 또 역시 은마 아파트 있고요. 그리고 송파의 잠실주공 5단지 있죠. 그리고 마포의 성산시형이 있고요. 양천구의 목동 일대의 구시가지의 신시가지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 30년 차 된 아파트들 재건축될 만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강북에서는 유일하게 노원구의 상계주공 일대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들 지역부터 지금 꿈틀대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보도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많게는 뭐 억 단위로 가격이 뛰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독 눈에 띄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수동의 전략정비구역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는 그동안 지난 그 서울시장이었죠. 박원순 시장의 도시계획 중에 35층 룰이 있었죠. 35층 이상 아파트는 짓지 못하게 했던 시기에서는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 2, 3, 4지구가 추진 동력을 잃었다가 이번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들 지역이 35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꿈틀대기 시작했다. 자, 재건축을 우선으로 해서 그 주변부 일반 아파트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활기를 띠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이라든가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부동산 정책에 기대도 이렇게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우려도 감지가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현 정부와 정책 기조가 좀 차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 정부도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아 있지만 아무래도 현 정부와 좀 서울시 시장과의 부동산 정책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서울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의 의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자, 지금 109석이나 되는데요. 109석 중에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금 여당의 의석수가 몇이나 될까요? 무려 90%가 넘는 101석을 차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당에 있는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하고의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1년 2개월 동안 사실상은 많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35층 룰 폐지 부분. 이 부분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의견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 룰, 35층 룰을 폐지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적률 완화는 한번 볼까요? 시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회 시조례를 개정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1석이 민주당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어떨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되는데 시장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겠다. 즉 35층 룰을 폐지한다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을 구역 지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서울시 의지대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은 어떨까요? 도정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의 권한이라는 거죠.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국토부 권한이기 때문에 짧은 1년 2개월 남은 서울시장 임기 동안 추진하기는 사실상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은 어떨까요? 시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이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짧은 1년 2개월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최근에 보궐선거에 부동산 민심이 확인됐다는 점이죠. 자, 민심 확인됐기 때문에 무작정 현 정부와 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도시계획 개정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내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1일은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때 바로 지금 109석을 차지하는 서울시 의원을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재보궐선거와처럼 부동산 민심이 자칫 작동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런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개발 정책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을 거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보궐선거 이번에 이후에 정부의 움직이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작했다라는 보도 자료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즉, 그 원인은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돼서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지금 민심이 계속 지금처럼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수정 보완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최근까지는 정부에서는 이사 공급 대책이 기존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대상은 실수요자 위주로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제도 검토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보유세라든지 거래세 등 하지만 보유세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완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거래세 정도는 너무 우리나라 선진국,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서울시 차원에서 오히려 공시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공시가의 경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정부에 내년에는 공시가를 동결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처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제 부분과 오세훈 시장하고의 큰 차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여론에 민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변화 예상되는 부동산 조세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종부세라고 하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법도 있겠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도 있겠고, 양도세 중과세가 6월 달부터 또 더 대폭 인상이 되죠. 이런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들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얼만큼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완화되는 기조를 좀 보여줄 거냐가 여러분들의 한번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했죠? 보궐선거에 이번에 부동산 민심이 작동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후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동산 여론을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재보궐선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본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개발 기대감으로 지금처럼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일반 부동산들도 매매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를 위주로는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거래가 늘어나면 당연히 현재 분위기에서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규제 대상 제외 지역의 위주로는 매수가 늘어나면서 상승할 가능성들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은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LH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바로 앞으로 서울 집값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이런 국면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의 이런 개발 정책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공급이 활성화되기만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재테크 전략이라든가 내 집 마련 전략 세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